안녕하세요. 주식 비트코인 알려주는 남자 주코남TV의 닥터운입니다. 오늘은 1월 24일 월요일 오후 7시 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역시 이제 미리 준비한 단타 스윙은 의미 없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제 비트코인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내가 이제 현재 만약에 투자를 다시 시작하려는 사람과 이미 이제 물려있다, 혹은 이제 리스크 관리를 좀 하려고 한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제 경험담 혹은 이제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지금 오늘 이제 4%대 지금 현재 추가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폭락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뭐 아무튼 예, 추가적인 하락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는 빠질 만큼 빠진 상태에서 더 빠진다, 뭐 그거는 누구나 다들 이제 쉽게 말하면 현재 요런 자리에서 중요한 저항 라인이었던 과거의 자리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겠죠. 예. 그러면 현재로서는 제가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현재 여기 기술적으로 봤을 때 7월 달에 만든 이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최대 하락폭은 5250과 4550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이탈했다는 겁니다. 이걸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추세는 여전히 유지할 수 있다 라고 했지만, 지금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박스권 흐름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상승 채널의 흐름을 이어주면은 계속적인 이제 추가 상승이 이제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와르르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박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박스로 바뀌었다는 것은 현재 이 자리에서는 이 박스권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추세는 끝났다 라고 일단은 흐름에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흐름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고, 여기서 이제 기술적으로 뭐 대응하기보다는 현재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될까? 이 시장이 완전히 끝났다 이거예요. 시장 여기 앞전에 있던 이 상승분을 여기서 이제 패턴으로 고점에 패턴을 만들고, 쌍봉의 패턴을 만들고 나서 지금 어떻게 돼요? 큰 흐름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큰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저점과 고점, 여기 그냥 중심권까지 이렇게 내려왔다는 겁니다. 중심권에 내려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너무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고점 대비 생각해보면은 너무 많이 빠졌다. 거의 50% 가까이 빠졌습니다. 비트코인이 50% 빠졌다는 것은 다른 알트들은 최소 못해도 2배 이상 빠진 경우, 사실 100% 빠진 건 없죠. 그러면 이제 최소한 한 90%까지 최대 90%까지 빠진 종목들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평균 잡으면은 기본 60에서 80%까지도, 최대 80%까지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빠져 있는 종목들이 넘쳐나고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돈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이미 물려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제 더 빠진다고 해서 지금이라도 남은 돈을 정리해서 리스크 관리 해야 되겠다. 뭐 그거는 개인 선택이지만 저는 그거는 현명한 판단이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이 투자를 시작했는,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이 투자를 시작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리스크를 안고 우리는 투자를 한 겁니다. 맞죠? 그 안에서 이제 우리의 투자 전략상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매매 전략이 있는 거죠. 매매 전략을 또 만드는 거죠. 처음엔 투자 전략은 단기냐, 중기냐, 장기냐, 그 안에서 매매 전략, 여기서는 기술적으로 뭐 리스크 관리한다든지 손절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자, 그러면 내가 투자 전략을 단기, 중기로 보시는 분들, 중기, 장기는 손절보다는, 저는 중기, 장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손절은 현명한 판단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미 이제 나는 길게 보고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투자금에 대해서 내가 이제 풀로 들어가 있다면은 이미 잘못된 거예요. 이미 잘못된 겁니다.
조금씩 중요한 자리마다 변화가 있는 자리에서 중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도 가는 거고, 투자 성향이 난 단기다 하시는 분들은 손절이라는 것도 염두에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상승 추세가 아닌 하락 추세에서는 수익 내기보다는 손실 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중장기 투자자라면 현재 상황에서 내가 1년짜리냐 2년짜리냐 3년짜리냐에 따라서 그 포지션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자리에서 분할 매수를 조금씩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중장기 투자인 거고, 단기는 손절까지 생각해야 된다. 하지만 지금 모든 투자자들은 단기든 중기든 장기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미 공포에 질려서 지금이라도 남은 돈을 다 정리해야 될까. 단기 투자자는 그나마 낫습니다. 이게 추세가 꺾일 때마다 빨리 손절을 했을 거니까요. 하지만 중장기 투자자들이 지금 문제인 게죠. 예, 이 사람들. 지금은 어떻게 시장이 너무 안 좋은 악재되어 있으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을 겁니다. 아, 지금이라도 남은 돈 더 그거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최악의 판단이라는 거죠. 일단은 우린 투자를 시작할 때 제가 이야기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리스크라는 거를 안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리스크 내가 얼만큼 안을 수 있는 자신 있느냐, 그게 바로 투자금과 대비되는 거죠. 투자금과 대비됩니다. 이 투자금 전부로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투자를 했다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전부로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했다면, 예, 투자금을 내가 얼만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러면 요까지는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그러면 내가 다 잃을 수 있다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이 시장이 과연 끝날 시장이냐를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시장이 끝났을까요? 90%가 됐든 70%가 됐든 마이너스가 그렇게 찍혔다고 해서 이 시장이 끝나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예, 만약에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남은 돈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현명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이 산업이 될 거라고 처음에 투자할 때는 될 거라 생각하고 무조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갑자기 없던, 예, 시장의 그 미래에 대한 비전까지도 이제 내 마음이 흔들리는다면은 그거는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예, 도박을 하러 들어온 거죠. 예, 그 부분 여러분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야기했다시피 현재 이제 저는 이미 앞전에 여기서 깨지면은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내려와야 된다. 최대 하락폭까지는 여기까지는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하지만 지금 그 이상을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지표상에는 이제 낙폭 과대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언제든지 반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좀 더 빠지든 그거는 이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등은 반드시 죽기 전에 나올 겁니다. 만약에 안 나오면 그거는 이제 우리의 기대치보다도 시장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그 투자 심리, 제가 말씀드렸던 중장기 투자자들도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 하는 투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도 더 나오는 거죠. 예, 여기서 좀 더 빠지면 이제 뭐 70% 찍혀 있나 80% 찍혀 있나 50% 찍혀 있다. 예, 50%좀 며칠 전에는 40 마이너스 40%인데 며칠 지나니까 50% 60%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좌에서 계속 돈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동요하는 거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지금 투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제 여기서 현재 이런 상황에서 저는 만약에 진짜 리스크 관리 해야 되겠다 하면 반등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 반등 언제 나오냐? 예, 저는 반등은 반드시 나온다. 제가 이제 상승하다가 상승하는 종목이 이렇게 상승하던 종목이 이제 힘을 잃기 시작하면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돈의 흐름이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상승할 때는 이 종목들은 각을 이렇게 가파르게 세웁니다. 예? 이게 빠질 때도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파동이 있죠. 계단식 상승을 한다 이거예요. 계단식 상승을 하는데 만약에 상승하는 종목이 그 각을 계속 가파르게 세운다. 그러면은 상승 채널의 형태로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예? 요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상승 채널 형태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상승의 흐름이 약하면은 고점이 계속 돌파를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되면 고점을 못 돌파하는 거야. 못 돌파하고 이제 저점은 지지해 주는데 높아지는데 고점이 낮아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보이시죠?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요렇게 추세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요렇게 딱 해보면, 자, 보시겠어요?
이게 지금 로고 차트로 보겠습니다. 로고 차트로 보는 게 제일 그 흐름이 딱 정확하게 보입니다. 자, 추세 여기서 각을 세웠습니다. 맞죠? 각을 세웠어요. 각을 세웠다면 요렇게 예? 추세를 지금 현재 상승 채널의 추세를 넘어갔다는 거죠. 이렇게 예, 아마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고점이 높아지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계속 이제 고점이 낮아지죠. 상승의 힘도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힘이 이제 강하다가 어느 정도 계속 뭐죠? 처음에 올라갈 때는 강하게 움직입니다. 맞죠? 강하게 움직이고 조정도 약하고 맞죠? 바로 밑으로 처음에 추세를 만들 때는 강하게 올라가고 나서 빠지지도 않고 옆으로 기다가 또 강하게 올라가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고점에 지고 나오는 그 타이밍에서 어떻게 돼요? 빠져줍니다. 가격 조정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상승폭도 약하고 가격 쪽 나오고 상승폭도 약하고 이렇게 상승의 힘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흔히들 말하는 이제 삼각수렴 패턴 이런 거 나온다는 거죠. 깨지면 이렇게 흘러내린다. 맞죠?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상승할 땐 저렇다면은 하락할 때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하락의 각이 지금 상당히 크죠. 이렇게 로고 지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추세로 넘어가야 되는데 하락의 각이 크다는 거예요. 예? 하락의 각이 클 때는 여러분 손절하면 안 됩니다. 예? 여기서 이제 하락의 각이 좁아지고 쉬려고 할 때, 요때 변화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단기적인 흐름을 갖고 하는 사람이 이미 이제 뭐 그 손절해갖고 현금 갖고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중장기적으로 하는데 내가 마음이 흔들려갖고 이제 리스크 관리를 생각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단기 반등을 주기 위해서 쉬어주는 자리, 옆으로 횡보해주는 자리 반드시 나올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V자 급등을 하든지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저는 이 흐름이 지금 현재 더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간다면은 이 하락에 이제 예? 바닥이 정해져야지 얘가 어디까지 올라가야지만 새로운 추세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흐름이 나오는데 지금 바닥이 안 잡혔기 때문에 예, 바닥을 잡힐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 이렇게 횡보해주는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추가적인 하락, 예, 박스권 여기 하단부까지는 이제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게 뭐 어디까지 4천만원 3,500까지 빠질지 4천까지 빠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빠지면 어느 순간에는 바닥을 만들려고 하는 신호가 나오겠죠. 그게 이제 옆으로 횡보해주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제 하락 채널로 이렇게 만들어주다가 옆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흐름을 이제 다시 변화시켜주는 흐름이 나온다든지 요럴 때 그러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 반등폭이 여기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반등폭에서 예, 우리가 여기서 더 올라가겠다는 걸 생각하지 말고 제가 앞전에도 그 했던 설명을 이어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최대 하락폭을 이미 이탈했지만 중요한 거는 나는 여기서 최대 하락폭을 이탈 해갖고 여기 바닥에 나온다가 아니죠. 예, 여기서 지켜진다면 추세가 유지할 수 있는데 그 자리를 이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바닥이 되냐? 그거를 그냥 그 예측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닥이 될 때쯤 되면 이런 식으로 예? 옆으로 횡보해주는 흐름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보조지표상은 과매도 구간에 들어와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그런 부분을 만들려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이 이렇게 계속 그 흘러내리는 것은 지금은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갖고 미국의 이제 FMC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요 앞전에 이제 뭐 러시아 이야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안 좋은 상황에 더 안 좋은 악재들이 계속 넘쳐난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항상 이야기 하는 부분이 과거에도 그때도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항상 고점에서는 예, 희망 회로를 돌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저점에서는 더 죽을 것 같은 악재들이 넘쳐 흘러난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나올 악재들도 없다 봅니다. 예, 뭐 있으면은 뭐 예, 진짜 뭐 예상치 이상으로 이제 뭐 금리 인상과 자산 축소 이런 것들 그게 이제 나스닥 동조하는 이 비트코인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겠죠. 그런 거 아니면 그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 가이던스가 이제 이틀 내로 잡힌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인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최대한 손실의 폭을 줄이려고 하면은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알트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비트코인 말고 다른 중소형 알트를 갖고 있다면 얘가 만약에 50% 올라간다면 다른 알트는 100% 200% 갈 수 있는 여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단기 추세 안에서. 그러면 그때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예,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시는데 내가 마음이 흔들렸어. 아유, 더 이상 못 가져가겠어. 제발 본전가 오면은,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너무 안 좋은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파는 거는 무모한 짓이다. 팔고 났을 때 올라가면은 더 마음 아프고 속 아플 거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이렇게 했다면 우리는 리스크를 안고 이제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리스크에 대해서 뭐 이미 생각을 안 하고 들어왔는 거에 자체가 잘못된 거지만, 그러면 지금에라서라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빚내서 투자한 게 아니라, 아니다 하시면 내가 이 돈 과연 없다고 해서 내 인생에서 뭐 큰 문제가 되냐 이거예요. 길게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힘들고 짜증나고 열받고 속상하고 하지만 길게 봤을 때는 충분히 그 이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힘든 거는 육체적 힘듦보다도 정신적 힘듦이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정신이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 정신적 힘듦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저도 항상 예전부터 많이 겪어왔던 거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하고도 또 마찬가지. 저도 리스크 관리를 하고 뭐 이렇게 했다 하지만 이거 전부 다 그 100%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진 않았다는데요. 왜냐하면 시장을 보고 있지 않으면은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그 다음에 이제 있어야 될 그 시장 상황들과 이런 걸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현재 상황에서 이런 상황들, 심리적인 부분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매나 마찬가지. 저도 이제 공부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고, 뭐 그리고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반드시 한번 살아날 기회는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반등폭이 바닥이 나온 다음에 알 수 있지만 어디까지 올라올지, 기본적으로 일단은 지금 현재 박스권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어저께는 제가 이야기했듯이 5,700에서 뭐 6,500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5,500에서 오늘 기준으로 하면은 5,500에서 6천만 원, 예, 요까지 반등해 그 바닥만 만들면 올라와줘야 될 그 정상적인 흐름이 나온다면 저까지는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그래도 한 50%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닥이 나온 이후에 우리는 요 부분에 이제 비트코인이 도달할 때쯤이면 다른 알트 중소형 코인들은 내가 진짜 최꼭대기에서 산 거 아니라면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줄 수 있다. 조금 더 인내해 보시는 거예요. 뭐 저는 그것이 오히려 그 나중에 지나서 봤을 때 더 빠져갖고 이렇게 안 올라오고 흘러내린다 하더라도 이 돈을 완전히 내가 이제 손절하지 않는 이상 언젠가는 이렇게 여기서 최꼭대기에 물렸던 사람들 다 죽어서 90% 80% 이럴 때 이제 손절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2년 뒤에는 이런 상승을 못 누렸겠죠. 하지만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2년 3년을 이렇게 벌벌 이런 식으로 똑같이 기어서 다시 이렇게 100% 올라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이 산업이 끝난 산업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더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가능성을 봤을 때는 충분히 우리가 차라리 여기 혹시나 이제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열심히 일을 하고 한동안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예, 오늘 안 그래도 시장이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FMC도 다 돼가는데 추가적인 급락이 나오니까 사람들의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동요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이때까지 이제 뭐 제가 이제 이런 시장을 한두 번 만나보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자리에서 신호를 줬는데 추세를 돌리지 못했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돼요? 다 알고 내가 대응을 하는 게 더 잘못된 거죠. 예. 이런 거를 이제 믿고 자기가 공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깨지면 그 다음은 기본적으로 어디까지 빠지고, 최종적으로 여기서 깨지면 기본적으로 어디까지 온다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씌워주는 자리에서 추세가 변화될 변곡점에서 변화가 없다면은 여기까지 계속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걸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전략을 미리 안 세워놓고
지금에 와서 이제 부랴부랴 뭐 어떻게 시장이 어떻게 이렇게 하는 부분은 늦었지만 이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다음번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지금 생각의 정리를 다시 잘 해보시라는 겁니다. 어차피 반등은 반드시 나옵니다. 그 반등이 좀 더 빠져서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바로 나올지 그거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오기 전에는 V자 반등이 이렇게 나오지 않는 이상 반드시 이렇게 씌워주는 구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씌워주는 구간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 구간이 나온 다음에 선행되는 게 뭐냐? 반드시 5일선을 지지 안착해주고 21선 수렴해주고 지지 안착해주는 흐름이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제 어떻게 돼요? 장기 이평선 241선 이제 여기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장기 이평선은 이제 여기서 수렴이 이빠이 돼갖고 이제 모든 이평들이 깨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여기서 추가적인 이평선이 확장이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급락이 이렇게 축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도 못한 하지만 지금 현재 이제 이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 번은 반등해주고 그렇게 빠질 거다고 저는 보여진다는 거죠. 네. 죽을 때 죽더라도 주가는 항상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이거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지금은 하락하고 상승이 안 나오고 옆으로 기었지만 하락하고 상승할 타이밍 옆으로 기었고 하락하고 상승할 타이밍 옆으로 기었고 하락하고 상승할 타이밍 옆으로 기었고 하락하고 있고 이제 상승할 타이밍이 왔는데 만약에 옆으로 긴다 그러면 이제 여기 5천만 5,500까 6천만원까지 안 올 수도 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한번 앞전과 똑같은 흐름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한 번은 살려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다고 보여지니까 완벽한 추세적인 하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신호를 보여줄 거라는 거죠. 아무리 그 현재 상황에서 세력들이 하더라도 이 구간 안에서 모든 걸 다 정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한 번은 올라와 줄 것이다. 그러면서 어깨를 확실하게 머리를 확실하게 각을 낮추면서 완벽한 하락 추세를 알리는 신호를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럴 때 이제 중장기적으로 내가 투자를 시작하려고 해서 이제 지금부터 투자를 했는데 내가 이제 분할 매수를 잘못해서 현재 이제 잘못된 판단으로 조금 고통을 좀 마음적인 고통을 이제 받고 있는 분이 있다면은 요런 부분 때 잘 리스크 관리를 하고 다음에 추세가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좀 기다리는 인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